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분들 소개합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커벨 인사이드K 배동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벨벨 간결하게 해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배 수장님 어떤 뉴스입니까? 국민의힘 내홍 지속입니다. 오늘로 이제 대선까지 70일 단위도 아니고 69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 소식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간다는 이야기도 없고 특별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 빨리 선대위 복귀하라는 이야기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투스톤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부담은 왜냐하면 이 투스톤즈 갈등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지금 하락세에 있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윤석열, 이준석 그 석자가 돌석이에요, 전부 한자로? 그건 말 수 없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 뭐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아니, 이거 추가로 나온 거는 당장은 들어갈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첫째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는 이게 아마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은 서로 자제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인다. 그 말은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선대위에 이런 말도 했어요. 인터뷰에서 선대위는 나 말고 선거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준석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분, 소위 김철근 국민의힘당 대표 정무실장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선거를 치러야 이길 수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윤 후보가 직접적으로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주위에서는 가능한 한 이걸 좀 봉합하고 가려고 하는데 윤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항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기자회견인가 페이북에선가 보니까 악몽을 꾼다. 예. 털없는 맘모스가 쫓아오는 악몽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 맘모스가 이제 뭐 선대위를 뭐 의미한다고 그렇게 그러는데. 얘기하죠. 자, 그리고 최 교수님,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말이죠. 예. 이준석 대표 거론한 것조차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예 언급조차 말자 뭐 이런 말도 나오나 봐요. 그냥 그런 말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거 뭐 언급 안 한다고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안 했다는 말은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면 할수록 갈등 요소가 부각이 되니까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선대위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가만히 있지 않다는 표현은 무슨 싸운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본인의 입장을 언론에 나와서 계속 얘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이 뭐 이준석 대표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입장을 가감없이 얘기할 가능성은 계속 있고 그러면 선대에서 아무리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내용을 뭐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계속된다고 하면 저는 갈등 요소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 유튜브로 말이죠. 배 소장님 오늘따라 더 피구왕 같네요. 그러니까요. 배 소장님 헤어스타일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배 소장님이 어떤 정치 평론에 대해서 멋지다 이런 평가들을 안 남겨주시고 외모에 대한 평가만 그건 남겨주시네요. 왜냐하면 이미 인정을 하는 거죠. 평가는 끝났다. 자, 배 소장님. 네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조사 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월, 화, 수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지난 27일, 28일, 29일 실시하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 39%, 윤석열 후보 28%,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1%포인트 앞서는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는 11월 달 첫째 주 이후에
쭉 30%대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그랬죠. 지난주와 이번 주 연속으로 20%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1451 청취자께서 돌석자는 아닌데 석자는 둘 다 같은 석자를 쓰네요. 그러면서 주석석자. 아, 세금변에다가 바꿀 이자 쓰는 거 있죠. 네네. 주석석 할 주석. 때. 네. 네. 자, 그러니까 돌석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 돌석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윤석열 후보 예. 어제 이제 TK 방문해서 오늘까지 있죠. 1박 2일로 네, 민주화 그렇습니다. 운동권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색깔론이죠. 색깔론을 서슴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먹힐지는 저는 참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정부를 겨냥해서 좌익 혁명 이념, 북한의 주사 이론,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죠. 주사 이론을 배워서 민주화 운동 대업에 끼어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 이런 집단들이 문정부에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이런 발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대선에서 도움이 될까? 저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한 분들이 다 그럼 주사파입니까? 거기 민주화운 87년도 예컨대 거기 나와서 넥타이 부대라고 일반 시민들도 많은 부분 독재 정권을 좀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그 민주화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예전에는 또 그걸 외국에 수입한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의미가 여기에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돌려서 수입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색깔론이 과연 지금의 시대에 먹힐 수 있을까? 도리어 저는 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무식한 삼류 바보들이 데려다 나라를 망쳐놨다. 대선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정말 심하다는 표현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다른 말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표현들이 과연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데려다 놓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본인도 그 중에 한 분이죠. 문재인 정부의 네, 사람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요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의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 소리는 어떤 함성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지하는 네. 사람들이 반발하는 목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슈예요. 이 이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명이 알려지면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크게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오늘 밤 0시에 이제 서면이 되는 서면이 거죠? 되는 겁니다. 석방인데 물론 뭐 병원에 계속 계시는데 석방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돼서 본인한테 책임론이 들어오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의 그 우적인 성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발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아마 무마하기 위해서 건강 얘기를 쭉 한 것 같고, 특히 TK 지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서, 지지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배 수장님,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공수처 사찰 논란입니다. 예.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수처 이 통신 자료 조회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부 언론까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까지도 네,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일본 언론의 기자도 통신 조회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바로 일본 아사히 신문입니다. 우리 언론사 또 국회의원 또 일반인들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사히 신문의 이 한국인 기자입니다. 통신 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통신 조회 파문이 국제적으로 또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 자료 조회라는 게 무슨 불법 감청을 한다든가 통화 내역 조회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제 가입일 등 통신 자료를 이제 조회했다는 내용이고요. 네. 어떤 내용을 조회했다 이건 뭐 밝혀지지는 않은 것인데, 아사히 신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외신 기자 한 명도 조회를 받았다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2시부터 국회 법사위 열려가지고 공수처장 얘기를 여야가 이제 들을 건데 지금 이제 하고 있겠죠? 네. 2시 40분이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공수처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반응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통신자료 조회라는 게 이게 공수처만 한 게 아니라 검찰도 경찰도 다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통신조회를 자료를 본 이유는 피의자 즉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전화를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했고 그러면 전화 통화한 사람의 번호만 나오잖아요. 네. 그 번호가 누구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이제 그분이 또 누가 통화했는지를 보다 보니까 그분의 가족까지도 보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2019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통신자료 조회한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82만 6,118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물론 기간도 짧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검찰 전체와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 말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조사했는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지금 그 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김건희 씨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조회가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에 이런 일반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이게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요 있습니다. 지점이 좀 예. 제도적으로 개선은 그럼요. 꼭 돼야 해야 됩니다. 되죠. 네. 영장 없이 자료를 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분명히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린 거죠. 그래요. 자, 이 본인과 아내 김건희 씨 통신 조회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반응이 있었는데 요거 육성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 경북에 내려오는 동안에 저와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언론인 사찰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 기자의 모친까지 사찰하고 털어대는 거예요. 우리 당 의원들 한 60% 정도가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습니까? 부패해서 두는 겁니다. 걸릴 게 많기 때문에.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어제 경북에 갔을 때 그 이야기 좀 들었고요. 예. 자, 이재명 후보도 오늘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야당만 했다면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전에 신문 편집인 협회 토론회 때 했던 얘기인데요. 사찰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내놨어요. 첫 번째로는 합법이다. 사찰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기초 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윤석열 검찰도 수백만 건을 했었던 것으로 아까 우리 봉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불법으로 했다면 몰래 도청을 하고 감청을 했다면 사찰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합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문제로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합법이니까 사찰이 아니라 정보 조회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덧붙인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야당만 했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의 이 언론인이나 정치인 통신조에 앞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공수처가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고 물론 민주 진영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이재명 후보가 이걸 뭐 옹호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가지만 제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찰 얘기 나온 사찰이라고 하는 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느 한 사람을 찍어서 예를 들면 배종찬 소장을 찍어서 배종찬 소장의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 이게 사찰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피의자가 전화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법에 정해진 것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최일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걸 사찰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윤석열 검찰에서 아까 말씀 282만 건이나 했으면서 그럼 본인들도 사찰했습니까? 그렇게 저는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특검을 거부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특검 거부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특검은 양측 다 받겠다고 했어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이 준해서 하자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발의를 해놨어요. 근데 발의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발의된 내용을 보면요. 특검의 범위를 이재명 후보에 국한해놨어요. 특검을 임명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권도 야당이 갖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놓고 이거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특검을 거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살짝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듯이 야당 국회의원만 했다면 이건 약간 그렇죠. 좀 사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찰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닌 일반 기자인데도 정보 조회가 됐다. 그런 경우도 지금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거를 일단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한번 통신 자료를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통신사에 요청을 해야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회를 당했는지 안 네, 당했는지 그때 아는 거죠. 통신 조회를 요청을 안 하면 몰라요. 누가 됐는지. 그래서 그거는 여당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부분은 뭐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해나가는 걸 지켜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쇼미더 뉴스 뭡니까? 싹 달라지는 이재명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어제부터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이재명은 합니다. 예. 합니다 했는데 좀 합니다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라임도 탔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성산로 상암로가 아니고 네. 앞으로 제대로. 요거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거고요. 네, 성산로 상암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은 슬로건. 네. 네, 그렇게 좀 나눠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이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현 정부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이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 취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네, 최진봉 교수님이 보충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 이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분들한테 이런 분들 보통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어렵고 어렵게 마련해서 집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 이분들에게 취득세를 좀 감면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영끌이라고 해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새롭게 삶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다른 사람 말고 생애 첫 번째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쓰겠다. 이게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 후보 시절에 신복지 주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구상 정책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수용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권이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뭐 손바닥 뒤집는처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단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제 같이 비전위원회를 형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가 주창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신복지 정책이에요. 근데 신복지 정책만 가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한 10위권으로 끌어올리자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지 정책이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예전에 민주당의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바뀐 거 맞습니다. 중요한 건 늘 바뀌는 거냐 아니면 그때 생각과 지금의 시장 환경이나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사람들이 이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이건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고 하면 바꾸겠다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도 바꿀 거라고 예상해서 계속 바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이 좀 유연해진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하고 있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비판적인 입장이긴 한데 시장의 요구가 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 이 이야기도 이제 또 앞으로 논란이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린벨트는 계속 반대해왔던 입장이었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배 소장님 계속 달라지는 이재명 표 정책에 대해서 긍정 부정 평가가 엇갈리는데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득표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두 번째로는 그래야 후보 중심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쪽으로 나를 위해 이재명 쪽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지지율에 변화도 생기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한 시청자께서 사찰은 산에 있어요. 네. 리만 7273님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재치가 있으신데요. 커피 쿠폰. 자 마지막으로 김경래 PD가 시간 어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이른바 통신조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자, 먼저 봉보로봉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검찰 공수처 둘 다 반성해라. 아무거나 막 틀어요. 아니래. 이어서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바라라라라 통화는 짧게 간결하게 통신조회는 안돼 모든 관직을 사탈하고 봉고파직하노라. 평론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개그 평론이라고. 네. 아 정말 내용도 있습니다. 봉고파직 당했어요. 그나저나.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